그러니까 건축이 참 힘든 게 내가 그냥 작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막 생각하고 계획하고 뭐 몇 년 단위로 나는 이런 걸 한 다음에 해야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제작자를 기다리는 배우 같은 느낌이에요. 오래된 공간을 다시 쓰게끔 만들어내야 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생각의 관점이 좀 다르거든요. 그 오래된 공간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, 그리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의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이 그곳을 숙소로 쓰고 싶으니까 숙소로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뭐 가장 예쁘고 뭐 좋은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숙소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에서 가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데 이게 숙소의 사용자로 하여금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, 그리고 이 건물이 10년쯤 뒤에 숙소가 아니라 그냥 주택으로 다시 조금 변경이 돼서 이용된다면, 또는 어떤 뭐 식당이 된다면 이런 걸 좀 상상을 해가지고 그 공간이 다른 용도로 좀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거를 좀 염두를 하고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.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간 안에서 그 공간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내려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구조, 설비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새로운 프로그램,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내가 해석하면서 그걸 이제 만들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한 1, 20년 후에는 자꾸 용도가 변경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 그게 상업 공간일 때는 더더욱 그렇고,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죠. 네. 그리고 그걸 건축주한테 좀 설명을 해줘요.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탐구나 탐색이 많았다고 하면, 신축일 경우에는 또 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게 유달산 바로 그 자락에 있기 때문에 유달산이 흐름이 이렇게 있고 또 그 밑에 경관들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, 그리고 뭐 도로와의 레벨 관계, 되게 단면이 되게 복합적이었는데 그게 또 법규랑도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막 묶여 있어서 그걸 풀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뚝 솟는 건물보다는 살짝 꺼져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, 그러면서 옥상의 레벨이 되게 중요하고, 그래서 옥상의 형태나 카페의 단면 형태 같은 게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펼쳐져야 되는지 이런 게 그런 걸 이제 풀어가는 게 약간 미션처럼 돼서 되게 뭐 결과적으로는 되게 재미있게 풀었던 작업이죠. 네. 좋은 건축이 향해야 할 어떤 목표라든지 목적 설정 같은 거는 좀 있는 것 같고, 뭐 조금 더 제가 더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라면 저는 아무래도 새로 짓는 건물이 반짝반짝해서 튀는 것보다는 한 20년 뒤에 봐도 새 집 같고, 비계를 다 해체하고 딱 봤는데도 원래 저 집 있었던 집 같고, 약간 이런 게 더 좋기는 해요. 물론 어떤 인면이라든지 그 건물의 외형 자체가 뭐 이렇게 올드한 디자인을 추구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데요. 너무 새로워서 되게 낯설고 그런 느낌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고운 강당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과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. 오히려 그때는 그 활동의 공간하고
하고 그거를 이제 추상화시키는 작업에서 생긴 그 형태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붙이고 하는 작업 때문에 생긴 약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우주 비행기 같은 그냥 좀 특이한 원형의 어떤 그 강당이 됐는데, 그런 것처럼 필요할 때는 그런 모양이라든지 그런 게 인상적이고 아이들한테 되게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거라면 충분히 저는 그렇게 좀 도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, 이제 마을에 그 동네에 원래 있던 집에 어떤 변화를 할 때는 1차적으로는 너무 괴리감이 들지 않는 선에서,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의도뿐만 아니라 그 한정된 공사비 자원 안에서 어디에 더 많이 얘네들을 쓸 거냐의 측면에서 외형에 제가 많이 투자를 못하고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부에서 사는 사람, 느끼는 사람,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이용할 것이냐에 조금 더 많은 그 비용을 들이기 때문에 외형의 변화를 크게 잡지는 않지만,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옛날 공간의 모습과 새로 지어지는 것들이 랩 대비라든지 이런 게 좀 확실히 하면서 조금 더 신박하게 하고 싶은 생각도 좀 있긴 있어요. 근데 또 저한테 오시는 건축주 분들이 대부분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. 그 동네가 너무 예뻐서, 제주도 하도제 같은 경우도 그 동네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그 동네의 어떤 그런 풍경들을 다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시고, 또 제주의 옛 집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나 어떤 돌담의 요소들이나 여러 가지 뭐 지붕의 뭐 형태나 모습이나 뭐 별동과 본관동의 뭐 배치나 이런 것들이 그냥 잘 보존되기를 바라는 건축주였기 때문에 그 설득은 오히려 쉬웠고, 그것보다는 이제 그 옛날 공간 건물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한 점들을 디자인으로 극복하면서 생기는 뭐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거, 그런 게 조금 더 힘들긴 해요. 제가 베이스가 그 교육학 베이스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건축하기 전에. 그래서 교육학적인 측면, 교육의 철학적인 측면,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, 특히나 멋진 공간을 학생들한테 선물처럼 주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은 계속 변경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, 그리고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또는 뭐 어떤 학령 연령 구분 없이 그 공간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, 그걸 가능하게 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. 정말 예쁘고 막 깜짝 놀랄 만한 거를 주었을 때는 그렇게 사용하는 거는 몇 년 안에 다 끝나요. 근데 이걸 변형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 공간이 이렇게 쓰는 걸까? 저렇게 쓰는 걸까? 근데 학교에서는 되게 학생들한테 되게 자율적으로 이 공간을 부여했단 말이죠. 자율성을. 이 안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너무 답답하거나 내가 공부하는 진짜 벌레인가?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야 되고, 또 거기를 지나가는, 복도를 지나가는 친구들이 이 방을 조금이라도 약간 개방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되고,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요구사항만을 들어주는 그런 것보다는 그 안에서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는 있지만, 그보다 더 공간이 가지고 있는 뭐 개방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변화 가능성,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 이렇게 조금씩 넣어놓는 편이에요. 자라나는 거죠. 생각이 자라나고 상상이 자라나는 거고, 그래서 또 공간에 대한 감각이나 경험도 커지고, 그게 학교 공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,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건축이 참 힘든 게, 내가 그냥 작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막 생각하고 계획하고 뭐 몇 년 단위로 나는 이런 걸 한 다음에 해야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,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그
제작자를 기다리는 배우 같은 느낌이에요. 누가 나를 어디선가 알아가지고 나한테 찾아와야 되잖아요. 그럼 내가 뭘 잘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거를 보여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그걸 실현하고 구현할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작은 일을 할 때 그 작은 일 하나하나에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정말 공사비가 너무 작은데 그래도 여기서는 이거 하나 정도는 꼭 구현하자라는 거를 좀 만드는 편이에요.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아무것도 못해.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떤 디자인을 한 거지?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럴 때 가장 악조건 안에서도 어떤 디자인이 이 안에서 어떤 그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하는 프로젝트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좀 어렵지 않은 것 같고 또 그런 게 작업의 재미와 좀 가치를 좀 높이는 것 같아요.